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네. 취득세 중과 완화에 네.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발표했었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안 맞아요. 발표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 건법부자에서도 그 내용을 다뤘는데 네. 아주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폭발적으로 네. 좋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내 네.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궁금하신 내용이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정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6일 날, 3월 26일 날 네. 운영 요령에 대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중과 완화를 적용받는 주택수 제외의 계산법, 그렇죠. 계산 방법, 구체적 사례를 그렇죠. 예시해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건법부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 구체적 사례와 실무적인 어떤 해석, 네.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운영요령 3월 26일 날 이렇게 이제 저희가 3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 지금 3월 26일 날 시행이 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3월 26일 날부터 효력 발생이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형주택 등 주택수 제외 관련 운영요령 해서 이 요건에 이 지금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한다.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죠. 그래서 신규로 취득하는 거에 대한 주택의 수를 이제 빼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요건에 해당이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소형 신축주택, 소형 기축주택,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이러한 해당되는 주택을 구입하면 플러스 0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0이죠. 플러스 0.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주택수가 있더라도 요번에 이 주택은 그냥 플러스 0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주택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내 보유주택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플러스 0. 그렇죠.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이 플러스 0이 되는지 그 세부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소형 신축 주택 첫 번째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플러스 0이다. 날짜 쉽게 기억하시려면 최초 이 대책이 발표된 날 1월 10일이었어요. 1월 10일 대책 발표. 그 날부터 내년 말까지 이렇게만 적용된다. 주택이 유형에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일단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다가구 주택도 해당이 되더라. 그렇죠.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세 요건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면적 요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8평. 그리고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다. 그리고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에 준공된 그런 거를, 그래서 신축이 요 시점에 된 거를 의미한다. 첫 번째 요건이 그거고요. 두 번째 이 적용 요건은 기축주택입니다. 기존의 주택. 규모는 같아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고 주택 유형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적용을 해주고, 금액도 역시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다 똑같고, 이 정도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갔죠. 임대 등록.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에 적용이 된 걸로. 그래서 아까 플러스 0, 취득세 중과해서 빼주겠다. 맞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서 이것도 날짜는 같고요. 유상승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을 해주겠다. 아파트고, 지방에 있고 아파트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 6억 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세부 적용 요건 중에 1번, 2번
이거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파트가 빠진 건 지방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3번에다 넣는 거죠. 맞아요. 네. 수도권 그 미분양 아파트는 안 된다. 안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적용 요령을 한번 살펴보니까 취득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 아까 이제 또 말씀을 똑같습니다. 드렸고 똑같은 네. 내용이고 여기 보니까 2024년 1월 10일 네. 전에 계약했더라도 네, 네. 2024년 1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해당이 된다. 우리 중요하네요.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취득 시기를 볼 때 실질적 취득,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앞선 거를 기준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계약은 옛날에 했더라도 요번에 대책 발표일 이후에 실제로 취득을 하는 요 경우에는 적용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 잔금을 미뤘으면 또 그 미룬 대로 그 그렇죠. 날짜에 맞춰서 네, 하면 네.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유효 기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해당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은 2026년, 아까 네. 25년 12월 말까지였는데 네. 이번에는 26년 12월 31일 1년이 늘었어요. 그건 뭐죠? 한시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 대상은 내년 말까지 하되 네네. 이 주택수를 제외해 주는 걸 언제까지 제외해 줄 거냐? 요거는 한시법으로 그 다음 해 연말까지 하겠다. 근데 이제 주택수를 제외해서 우리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받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건 2025년 12월 30일이라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2026년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네. 내가 무엇을 또 취득해. 네. 그때는 적용 없죠. 적용이 없죠. 네, 근데 적용이 이 없죠. 의미가 그렇다면 어떤 기존에 의미인 거지? 취득해 놓은 거를 주택 보유수를 언제까지 빼주겠느냐. 빼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그렇죠. 종부세 네.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 같네요. 그래서 26년 12월까지는 이번에 그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6년 12월 31일까지는 뭐 양도소득세 그렇죠. 주택수라든지 네. 종부세 주택에서도 네네. 제외를 해주겠다. 네네. 아주 중요한 내용 같고. 네네.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 한번 볼게요. 주택수 제외 효과 해가지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 한 개와 주택 분양권 한 개, 그러니까 2주택이죠. 지금 2주택이네요. 네. 비조정 지역에서 네. 지방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네. 취득을 하시게 된 거야. 네. 그러면 3주택이 돼야 되는 원래는 건데 3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3주택이면은 세율이 8%. 네, 8%죠. 지난번에 저희 요거 기억나시죠? 시청자 네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요게 지금 현행 주택의 이제 취득 세율이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이 되면 원래 8%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해당 주택을 포함한 3주택 세율 8% 맞죠? 지금 현재 네. 8%? 네. 이게 아닌 그렇죠. 해당 주택을 제외한 2주택의 세율인 1에서 3%를 적용하겠다. 플러스 0. 네, 그렇죠. 이게 바로 플러스 0이다. 네. 플러스 0이니까 2주택 세율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과 동일. 네. 이 말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냥 4%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뒤에도 또 나오니까 또 한번 그때가 설명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취득 후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제외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주택을 사도 네. 기존의 요 법에 해당되던 주택은 빼주겠다 이 그렇죠. 말이죠. 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0 거기다 하나를 또 더해도 플러스 0, 그렇죠. 또 더해도 플러스 0. 그렇죠. 네, 계속 네. 플러스 0이다 이 뜻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건에 해당되는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 네. 뭐 신축이라든지 기축, 구축도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네. 해당되는 걸 여러 개, 방금 얘기했던 거네요. 여러 개 구입하더라도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가? 모두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네, 모두 제외된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겠네요. 이거 재밌네요. 법인. 네. 음. 법인은 네. 여전히 그냥 무조건 12%. 법인은 네. 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취득할 때는 개인으로 취득을 하셔야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네. 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네. 네.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매매 뭐 이렇게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 상속 증여는 적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탁법 이제 신탁으로 인해서 신탁회사의 명의로 취득하게 하는 그렇죠. 경우. 네. 그런 보통은
이거는 이제 사업 주체나 건축주가 네. 본인이 건축주로 네. 취득을 하더라도 네네네. 대부분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신탁 등기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봐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한번 이전됐었지만 네네네. 요거는 그냥 건축주의 소유로 봐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된다. 결국에는 건축주가 유상으로 취득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신탁회사에 그렇게 가더라도 유상으로 이렇게 취득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신탁에서 맡겨만 놓은 거지. 그렇죠. 그게 한 번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신탁사에서 이걸 매입할 때 네네. 최초 원시 취득이라고 네네. 봐도 상관이 없겠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나왔네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네.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질의를 하신 분들이 네, 실제로 많아요. 건법부자에서도 질의를 네. 하시고.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때 네. 1.1%가 적용될 거냐라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음. 오피스텔은 어차피 주택이 아니어서 예전에도 4%였고요. 앞으로도 4%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보유할 때 예전에는 플러스 1이었단 말이에요. 네, 주택수 그렇죠. 플러스 1. 네, 네. 근데 여기에 해당되니까 플러스 0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오피스텔은 이번 이 정책과는 관계없이 그냥 4% 적용이 되는 거예요. 취득할 때 세율은 4%다. 네, 4%다. 다만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 네. 주택수에서는 요 시점 우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는 빼줄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취득세는 4%네. 그렇죠. 네, 그래서 플러스 0은 아닌 걸로. 취득할 때는 플러스 0이 아닌 걸로. 때는. 근데 보유할 때는 네.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0이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반이네, 반. 그죠? 취득세와 보유세를 그렇죠. 봤을 때 취득세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보유에서는 플러스 0으로 해줄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절반만 해당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축 소형 주택 기존에 지어진 것들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 임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징됨. 이거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그 두 번째 요건이 기축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취득해야 그렇죠. 이제 됐는데 네.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네.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이게 만약에 되는지. 추징이 안 된다 그러면 네. 누구나 말도 안 취득할 되지. 때는 네. 다 네, 임대 맞아요. 사업자 네. 등록했다가 네, 맞아요. 매수인 나타나면 바로 팔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추징이 돼야 돼요. 추징이 네. 된다고 본다. 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처분을 하는데 임대 기간을 의무 기간을 근데 예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 임대 사업자인데 우리 유 대표님도 그 등록 네. 임대 사업자면 네.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그렇죠. 문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아서 네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분이 이제 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네네네. 양수해서 네네. 그 임대 의무 기간을 계속 채우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요즘엔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을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네. 많죠. 그래서 중과도 피하고 하니까 이거는 거의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하나의 활용안이 될 수 있겠죠. 활용안이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요. 자, 신축주택이란 이제 두 번째 요건에 두 해당하는 번째 내용이네요. 요건이네요. 네. 신축주택이란 아까 얘기했던 그 기간을 네, 얘기하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 나왔고 소형 주택의 범위 네. 다가구 주택 나왔네요 이제. 네. 다가구 주택이 소형 주택이다. 사실은 저희는 집합 건물인 연립이나 다세대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 있어서 사실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소형 주택의 범위가 다가구를 포함해서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라고 그러는데 네. 아파트는 제외고요 당연히.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2-3이에요. 밑에 보면 네, 네, 2-3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네요. 다가구 주택이 호실이 다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네, 네. 각 호별로 전용 면적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플러스 0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네. 집합 건물이 아니라서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각 호별로 매매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요 개정안 적용을 할 때 전용 면적이 다가구 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6가구의 다가구 주택이다. 네. 근데 6가구 전체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서 그렇죠. 요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취득할 때 중과를 완화해 주겠다. 그렇죠. 이거 재밌네요. 그렇죠. 만약에 어느 한 호별 호실 전용 면적이 18평을 넘었다. 네. 그러면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이니까 그렇죠. 요건에 이 단독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가구인데 나머지는 다 60제곱미터 이하야. 근데 하나가 80제곱미터야. 네. 그러면 아쉽게도 그러면 혜택을 그거는 못 보겠네. 소형 주택이 아닌 거죠.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구분해서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개의 주택이라고 계산하나 하나의 주택이라고 계산하나 뭐 어차피 규모만 맞으면 인정해주겠다. 주택수에서 빠지는 걸로. 재밌네요. 네. 그리고 신축 주택을 최초로 유상승계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분양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렇죠. 최초의 분양. 네, 최초 매매 분양을 받는 경우고 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건축주가 원시 취득자가 신탁 회사에 신탁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걸 한 번에 그 승계 취득이라고 봐서 해당이 안 될 거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그건 이제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 신탁사로부터 내가 또 취득을 취득한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최초 있다. 거래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초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그래서 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이제 건물이 지어진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짓고 나서 최초로 유상 거래를 하는 거에는 해당이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축, 이제 기축 네. 3-1로 해서 기축 얘기를 해보네. 기축을 유상승계하는 것. 네. 이거는 뭐 매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원시 취득자로부터 최초에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거래를 어차피 최초 취득은 앞서서 이제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이후에 몇 번을 거래했던 간에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지금 우리 이 발표 저번에 방송을 보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경매나 공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네,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축 소형 주택을 우리가 그 건축주로부터 최초 매입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그 미분양 아파트가 경매 공매에 나가서 우리가 최초로 취득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드물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이 기축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경매에도 해당이 된다. 되죠. 경매도 네, 유상 취득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요. 네, 메모해 두세요.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 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지금 주택을 취득할 때 지금 한번 보니까 읽어주시죠. 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네.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로 봄. 네. 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네. 취득한 날, 잔금일로부터 이미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좀 재밌다. 내가 이미 이걸 취득을 해놨어. 해놨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중과를 해야겠네. 임대사업자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편하죠. 기존의 2주택자예요. 네. 2주택자가 이미 이게 발표일 이후,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3월 5일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지.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3월 5일 날 이미 잔금을 내고 취득을 했어요. 네, 취득을 했어. 네. 그러면 그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그렇죠. 중과를 받아야지. 받아야죠. 8%지.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8%였죠.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법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네네네. 3월 5일 날. 3월 5일 날. 네, 3월 5일 그렇죠. 날 이거 26일부터 그렇죠. 적이니까. 그때 이미 냈단 말이에요, 취득세를. 네네네. 그렇죠? 3주택자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지금 가서 60일 이내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임대사업자도 플러스 0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급 받습니다. 환급이 아니고 뭐죠? 과호납 환급? 아니요, 환급이겠죠. 환급이죠. 이 법이 적용됐으니까 나는 이제 주택수로 그 1에서 3%만 내야 되는데 8%를 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별표예요.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미 납부를 한 취득세 환급까지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 규정은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아니, 그 이후에 해준다는데 왜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예. 이걸 제가 이제 행안부에 알아봤습니다. 직접. 네, 전화를 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네네. 이러한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환급이 됩니까? 해준다는. 라고 했더니 환급을 해준대요. 해준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해준답니다. 이거 네. 별표. 제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금 아니 3월달에 잔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2월달에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나 돌려주세요 하면 그렇죠. 그 중과받은 세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파가 어느 정도 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는 하여튼 제 리걸 마인드로는 네. 이게 그때 납부할 때 그 취득할 때 납부한 세금은 네. 그냥 내는 게 맞고 아니 그다음에- 돌려준다는데 왜 자꾸 내는 게 맞다 그러냐니까. 네, 근데 네. 하여튼 행안부에서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네. 환급도 가능하다라는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환급이 되는 걸로 네네. 네, 해서 축하드립니다. 네. 해당되시는 굉장히 분들은. 재밌는 네. 내용이죠. 네, 재밌는 네. 내용이네요. 그래서 소형 주택을 예를 들어서 법 시행 이후 1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서 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3월 26일 이전에 잔금을 하셨다면 네. 그래서 중과를 혹시 내가 받았다. 라고 한다면 앞서 해당했던 그 세 가지 주택은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환급을 할 수 60일 있다. 이내에 예, 빨리 60일 이내에. 하시고. 예, 네. 예. 뭐 굉장히 임팩트 있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 볼까요?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임대사업자가 네. 해당 물건을 의무기간 매각하는 못하는 네. 경우. 당연히 추징. 당연히 추징, 당연히 추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네. 뭐 또 상관이 없고 그렇겠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 네. 좋습니다. 자, 이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얘기네요. 이제 그 아까 세 가지 그 대상 중에 세 번째 대상이겠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네. 도대체 뭐가 미분양 아파트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공은 했어. 네. 근데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네. 아파트예요. 그럼 언제부터 미분양 아파트야? 그렇죠. 네. 나는 이거 미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네. 지방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을 확인받은 아파트, 그렇죠. 확인. 그래서 확인증을 발급한다. 여기 있네요. 준공후 네. 미분양 아파트 확인증을 네. 사업 주체에게 교부해라. 그러면 저 확인증은 어떻게 교부를 할까? 이게 보면 미분양 아파트 대장을 만들고 네. 그 대장에 등록을 해놓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이런 그 과세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있나요? 없겠죠. 지금 이런 게? 아니 지금은 없겠죠. 없겠죠. 네. 근데 이걸 만들겠다. 네, 그렇겠죠. 그래요. 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 구청에 지방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 세무과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지금도 엄청 피곤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업무로 돌아갈 텐데 굉장히 뭐 피곤할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 실물을 많이 네. 보시니까 또 그 마음도 이해를 하시는군요. 그러게요. 네. 그래요. 다음 내용 볼게요. 요거는 여기는 표가 뭐 이렇게 네. 뭐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잔금일 기준으로 네. 대책 시행일 이후에 적용되면 다 적용되겠다. 요건에 해당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일 이후에 네. 잔금일이 그 1월 10일 이후에 해당이 되면 다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잔금 기준일을 가지고 하자. 네. 잔금 지급을 이미 마쳤는데 이 시행 우리가 지금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잔금을 다 납부하고 다 취득했는데 그러니까 1월 10일 이전에 1월 뭐 8일 날 했어.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것도 여기다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다.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이거 아까 얘기한 네, 내용이죠. 맞죠. 뭐 확인증을 만들겠다, 네, 대장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미분양 해서 주택 확인 대장을 만들어서 보관하겠다. 그렇게 해서 네. 확인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피스텔. 네, 다섯 번째. 네, 오피스텔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네. 이거는 뭐냐면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만. 이건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네, 아까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은 중과 배제의 개념이 없어요. 네. 그냥 4%를 내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보유할 때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기준이 주거용 재산세를 오피스텔.
주택으로 내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만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뜻이고요. 네. 근본 대책에서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세에서 제외되는지 이건 뭘까요? 주택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아까 그 얘기네요. 네, 그 얘기입니다. 유상 취득 시 4%를 적용을 한다. 네, 이 얘기고, 그리고 또 아까 보유 시에는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가 제외되는 요건, 소형 주택과 소형 기축주택 적용 요건과 동일하다. 요거는 이제 신축으로 분양받는 것과 기축을 매매하는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도 같은 요건이다 이거고. 네, 맞습니다.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택수 제외라고 해서 취득세가 4%보다 더 낮아지는 건 아니다. 오피스텔은. 네. 다만 보유 기간 중에 주택으로 용도로 쓰더라도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데서 주택수 산출할 때 빼주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네. 거죠. 그 날짜가 아까 12월 2026년 네. 12월 연말. 30일까지 네. 하고 26년도라는 네. 거.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물건으로 등록하고 임대 의무 기간 중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로 역시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안 되고 추징 당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네. 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네, 우리 법무사님이 설명 잘 해주시고 해서 이 어떤 주택수에 대한 계산법, 그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워낙 사례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뭐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도 무조건 있긴 하겠지만 뭐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도움이 됐고 시청자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에 별 연연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 저번에 우리 발표된 대책을 방송으로 찍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니까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말 감사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